이재명 지사님 지지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세 번째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 요 며칠 사이에는 특별한 이슈들이 없었죠. 여러분들께서 보실 만한 내용이 없을 것 같아서 재밌는 내용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번 주에 이재명 지사님 7차 공판, 8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짧게 요약드리면 검찰 측은 이재명 당시 시장께서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 부당한 문서 작성 등을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그것으로 몰아가는 것이고요. 변호사 측에서는 다양한 증인들이 당시 이재선 시장의 형님께서 정신병적인 언행과 행동들이 무수하게 있었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 정말 어이없는 재판이죠. 결국은 정치재판이라는 얘기겠죠. 정치재판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힘의 균형에 의해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께서는 더 열심히 움직여 주셔야 되지 않을까. 재판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드루킹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드루킹이 작업했던 그 뉴스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면요. 경선 과정에서 그 당시 이재명 지사님, 안희정 전 지사, 문재인 이렇게 세 명이 경합을 벌였는데 약 300개의 뉴스에 대해서 댓글 작업을 벌린 겁니다. 그리고 경선이 끝나고 대선 과정에서는 하루 500개 정도의 뉴스에 대해서 댓글 작업을 벌였죠. 거의 모든 뉴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어, 민주당을 위해주고 그 다음에 자한당을 공격하고 이재명 지사 등을 공격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하루에 300개 정도의 뉴스에 대해서 올렸다고 합니다. 그때 드루킹 김동원 씨가 김경수 지사에게 우리가 이 정도 작업을 했으니 오사카 대사를 주시오. 도모 변호사에게 주시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김경수는 그때 후쿠시마 옆에 센다이 영사자리밖에 없다. 그 얘기를 들은 김동원은 완전히 열받았죠. 우리 경인선 경공모 회원들 일주일간 휴가를 주겠습니다. 근데 휴가를 가지 않고 무슨 일을 벌였나요? 평창 올림픽 단일팀에 대해서 비난하는 댓글, 문재인 대통령 비난하는 댓글, 추미애 대표 비난하는 댓글들을 수도 없이 날린 겁니다. 그 짧은 순간에 문재인 지지도가 급락을 했었죠. 화들짝 놀란 김경수 드루킹에게 지금 줄 수 있는 자리는 오사카 총영사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렇게 딜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벌어진 사건은 추미애 전 대표 민주당 이 드루킹을 고발해버린 겁니다. 그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댓글이 정말 사람 잘 안 변합니다. 노통 탄핵하던 그때 절대 잊지 않고 있었는데 배신자 추미애를 빨리 당대표에서 내립시다. 이 댓글에 1274개 정도의 공감을 표시해서 네이버 최상단에 오게 했고 추미애 대표는 드루킹을 고발하면서 이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자한당의 주광덕 의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인데요. 드루킹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도 35만 7천 개의 공감수를 조작을 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는 내용이죠. 정말 열받죠. 네. 그런데 더 쇼킹한 게 있습니다. 그들끼리 오가던 그 텔레그램 메시지 등이 노출된 게 있는데요. 우리 댓글 조작하는 사람들 중에 이건 가로치고 드루킹이 가장 먼저 노출될 것 같다. 이런 메시지가 보여진 겁니다. 발각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드루킹뿐이 아니었다. 드루킹이 가장 먼저 노출되는 이유는 당연한 거죠. 가장 큰 조직이고 가장 많은 작업을 했고 너무나 조직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노출이 쉽게 되는 것이죠. 그 뒤에 뭐 최근에 저기 댓글들을 작업하고 있는 이건 뭐 매크론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달빛 기사단, 문각기동대, 뉴비씨, 문구로소리, 신의 한숨 등등 이런 사람들도 왜 그렇게 댓글에 집착을 하고 이재명 죽이기에 집착을 할까? 그 위에 줄을 보시면 어떤 짐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황교안 당대표 왜 정의당 가서 드루킹 얘기 꺼냈나? 사람들은 황교안이 교감 능력이 부족하고 정치력이 부족하고 그래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간단합니다. 지금 황교안은 드루킹에 완전히 꽂혔고요. 날개 달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으로 민주당을 끌어내리고 결국은 본인이 대선 후보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정도까지의 이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거에 꽂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얘기는 보수 자한당은 드루킹을 이용한 공세를 계속할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해보고요. 최창훈 부장판사님 공정재판 부탁드립니다. 판사 사법부를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김경수 지사 구하기에서 보시다시피 판사들 지금 열받았죠. 최창훈 부장판사 자리를 이동했다고 들었고요. 신변보호 요청을 했고 검찰에서는 적폐 판사로 기소까지 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공정재판을 요구함으로써 이런 상황을 잘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일각에서는 이제 일각이 아니고 우리 지지자분들 일부께서 이 사람이 전해철 의원과 가까운 이제 사법 동기생인가 그렇고 전해철은 목포, 최창훈 부장판사님은 해남 출신이니까 너무 가까운 관계 아니냐 이렇게 걱정들을 하시는데 지금 상황은 저는 이 판사 인물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위태로운 사람은 아니다. 오히려 응원해주고 우리가 판을 잘 깔아준다면 긍정적인 결과도 낼 수 있지 않을까. 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만한 소식이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